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잠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윤호의 도전 참 오랜만에 뵙죠. 7월 8일 7월 10일이군요 7월 10일 고용센터 1차적으로 갔다가 고용수촉 취업수칙 일정 결과를 받아들고서 집에 돌아온 날이었고요. 그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는 날에 고용센터 앞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금사빠에 빠질 만큼 이상형의 여자를 마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도 아마 고용센터에서 아마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여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윤호의 첫 번째 고용센터 1차적인 고용센터 방문한 거에 대해서 윤호는 그곳에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쭉쭉 빵빵의 아주 글래머스러운 여자를 보고서 아주 그냥 아무튼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던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구경하러 와주십시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말 그대로 구직 활동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숙제라는 걸 내줍니다. 그 숙제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사진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유, 거시경님이 갑자기 왜 나와. 바로 이겁니다. 취업 희망 카드. 그날 처음 가게 되면요 7월 10일날 이걸 받았습니다. 취업 희망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월등히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기록일지 같은 장부 같은 수첩인데요, 이 안을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7월 10일 이날 이날이었군요. 7월 10일날 방문을 제가 언제였지? 7월 3일이었나 7월 1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갔다가 7월 3일이겠군요 7월 3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도 방문을 해서 고용센터에서 이 수첩과 밤과 동시에 집에 돌아오는 거네. 취업을 해야 됐다는 생각보다는 그만 그 입구 앞에서 진짜 사진을, 고용센터 사진을 기념삼아 찍다가 어느 한 여자한테 홀리게 돼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제가 업로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러 와주세요. 윤호가 아주 그거에 빠져가지고 금사빠 때문에 한 3-4일 내내 끙끙 앓고 시름을 전폐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힘길지 않은 마음으로 7월 10 이날 7월 한 달 7월 13일부터 7월 31일 동안에 구직활동 이야기를 윤호가 하려고 합니다. 거시기형 안녕. 이날은 제 첫 번째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구직활동을 하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주의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점. 그 주의점이 뭐냐면은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열심히 일자리를 구했었던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 수첩에도 써 있었지만 한 번만 하는 구직활동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구직활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만 구직활동만 인정이 돼준다면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실업급여를. 근데 막상 내가 정작 한 달에 한 번만 해놓고 띵까띵까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구직활동에 인정이 안 되져 버리면은, 그게 아마 인정이 안 되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동생 그랬습니다. 제 지인이 여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원래 했었던 일이 만약에 서비스업 쪽이니까 서비스업 쪽으로만 계속 독파를 해야 된다. 대신 만약에 오빠가 세븐일레븐에 일을 했다고 해서 또 똑같은 세븐일레븐에 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구직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에 지원을 했어요. 그럼 또 똑같은 세븐일레븐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거면은 뭐 GS, 뭐 CU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과 동떨어진 직종으로 구직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인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무분별하게 무슨 나는 서비스업 쪽으로 이랬는데 뜬금없이 뭐 격리직 아니면은 뭐 사무처 뭐 이런 쪽 그런 쪽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여기 강북구에 살고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런 거죠. 그건 말 그대로 내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수서 집에서 오빠가 갈 수 있는 거리 한도 내에서 직업을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 시에는 고용센터에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취업 성공을 하게 되면요, 고용센터에서 취업 성공을 했다고 꼭 미리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크넷으로 구직을 하더라고요. 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워크넷이라는 데서 구직을 할 때 워크넷 자체적인 제가 이력서를 올린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력서가 그쪽한테 이메일로 넘어가니까 아마 그쪽에서 구직활동으로 바로바로 제가 이 사람이 구직활동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크넷으로 구직을 하면 증명서를 따로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동생이 편의점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쪽으로 알아보니 다 지방 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고 검색어를 치고요, 여기가 딱 서울이고 편의점 일은 아니지만 청소 및 관리라는 것이 있어서 전 첫 번째로 이곳에 이력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청소해주는 사람을 좀 구하더라고요. 경비 및 경호업체 서비스 같은 데는데 병리 후생으로 뭐 식사 제공 요거 일식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동생 말대로 이런 데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7월 13일 첫 번째 제 구직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편의점 다닐 때 깨끗하게 청소 아주 끝판왕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물건 정리 다음으로 제가 청소를 진짜 메리트있게 아주 개쩔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여기다가 이메일로 구직활동 및 해서 이력서 개인 일반적인 이력서 밑에 자유 양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 청소 하나는 끝내주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쪽에서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확인해 봐줬고요. 근데 오늘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진짜 많이 무섭게 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저는 저와 걸맞고 집과는 가까운 서비스업으로 검색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렇게 첫 번째 구직 신청을 완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20일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했어요. 여러분, 월요일 하면 뭡니까? 월요병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일 가기 싫은 날에 한 이템이 되고 모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김없이 7월 20일 두 번째 구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사업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 2차적으로 워커넷을 통해서 공고 나온 대로 서울시 부근이었고요. 이 회사에다가 워크넷으로 통해서 이메일로써 이력서를 보냈고요. 또 어김없이 그 다음날 14일쯤 돼서 이메일을 확인을 했고 접수가 되었다는 거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연락은 오진 않았어요. 두 번째 제 구직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20년도 7월 27일 아이고 너무 세게 눌렀네. 이날 어제였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시간 어머니를 쌍둥이 조카들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자마자 깨끗이 목욕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세 번째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서비스 및 주 업무는 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이었어요. 중소기업이었고요. 근로자 수는 16명이고요. 또 서울 부근에 있는 세 번째 제 구직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직 활동을 딱 3번 했어요. 여동생 말대로 부지런히 구직 활동하는 모습을 부지런히 이렇게 했었죠. 말 그대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그 숙제를 말 그대로 게임에서 치면은 1일 1숙제 있듯이 이 구직 활동도 한 달에 한 번 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여동생 말대로 안 될 수도, 이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차원이라도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제 여동생은 그때 당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구직을 해가지고 구직 활동을 해서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계획표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 써있죠, 여러분. 7월 13일 첫 번째 구직 활동을 했고요. 7월 20일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죠. 2020년 7월 27일 세 번째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로써 7월 한 달여 동안 저는 구직 활동을 한 셈인데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8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요, 취업 희망 카드를 최근에 다시 한번 펼쳐봤더니 8월 7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쯤에 다음 주 8월 7일 금요일쯤에 이 고용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제가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이 담당자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인정이 되거나 그래서 좀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합니다. 안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냐, 다음 3차로 9월 4일까지 또다시 9월 4일 다음 달 9월 4일 때까지 3차 구직 활동에 대한 숙제를 또 해서 연락을 해서 문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이후가 돼서도요, 제 구직 활동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8월 3일쯤에도 네 번째 구직 활동을 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31일 해서 총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 이후 기점으로 8월 7일 이후 기점으로요, 한 4번인가 5번을 또 구직 활동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3차 때까지는 구직 활동을 하면은 인터넷으로 보내다가 9월 25일쯤 되면 말이죠, 21일분입니다. 제가 여기 8일분으로 해서 구직활동 비용 받은 게 24만 480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8월 7일 8일분으로 솔직히 받게 되면 제가 얼추 계산하기로는 제가 수첩에 중간쯤 보니까 3만 얼마 받게 되더라고요. 최고로 많이 받는 금액이 6만 얼마씩인데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저는 서비스업주이다 보니까 아마 3만 얼마에서 반액밖에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8일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정확히 한 80 얼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84만원인가 그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PSP 게임기 점검 및 수리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날 아마 갤럭시 탭 S2 배터리를 안전하게 다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9월 4일입니다. 9월 4일날 28일분을 또 한 번 더 받게 될 텐데 이날도 제가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아마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말이죠, 9월 4일쯤에 또다시 구직 활동한 거 한 건, 여기 한 건이라 되어있죠. 한 달에 28일 동안 한 건이라고 하는, 제가 구직 활동을 한 거에 대한 실업을 인정을 구직 활동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안전빵이라는 거 있어야 돼 가지고요, 여동생 말 그대로 저분들한테 이 사람은 진짜 구직 활동을 부지런하게 했고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도만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시고, 여동생이 그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8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10일, 17일, 24일 동안 구직 활동을 했고요. 7월이구나. 7월 13일, 20일, 27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것을 8월 7일 금요일쯤에 구직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신청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직 활동을 열심히 부지런히 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동떨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쪽으로 통해서 연계해서 직업을 알아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된 28일분, 한 달치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받아도 한 80 몇만원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 중에서 얼마 정도는 저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SP 3000번대, 제가 알찬 계획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얘가 과연 실업급여를 받아서 어디에 알차게 쓰게 될까,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차적으로 또 8월 기점으로 해서 9월이 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4일쯤, 그때 또 금요일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말이죠, 인정을 제대로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8월 7일날 받은 금액과 9월 4일날 받은 금액 중에서 얼추 합산을 해서요, 솔직히 여러분, 저 솔직히 전재산 걸고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진짜 처음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진짜 제 전 재산을 걸고서 그 PSP 게임 화면 송출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임 방송하는 것과, 혹은 컴퓨터를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고 요즘 시대에 맞는 뛰어난 배그나 오버워치 돌려갈 수 있을 만큼의 그래픽 카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멈추거나 오래된 컴퓨터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 전보다 또 월등하게 잘 돼서 게임 방송, 그러니까 잘은 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PSP 3000번대 수리 점검 및 갤럭시 탭 S 고치고 중고로 스마트폰 하나 카메라 대신해서 사서 삼각대에 포함해서 영상 기록 일지나 이렇게 해서 한번 방송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 컨텐츠에 있어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의 이 구직 활동에 있어서 과연 이 녀석이 잘 성장해서 유튜브 숙제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렇게 이뤄내고, 그리고 아울러 광고 수익도 생겨서 얼추 돈도 좀 한 달에, 여러분, 많이도 안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 달에 해서 몇 억을 몇고 몇천을 번 사람도 있었다는데, 저는 솔직히 한 몇백만 원만이라도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좀 꿈꿔봅니다. 혹시 압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로또 1등 딱 당첨돼서, 아니면 로또 2등이라도 딱 당첨돼서 삶에 있어서 좀 여유롭고 또 풍족해지길 바라는 거죠. 아무튼 7월 한 달여 동안 저는 이렇게 부지런히 구직 활동을 했고요. 다음주 8월 7일 금요일이 되면은 구직 활동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신고 및 접수를 해볼 겁니다. 잘 돼서 솔직히 거기서 잘 산출해 내셔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구나 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요, 제발 좀 실업급여, 2차 실업급여로서 제대로 된 28일분 80 얼마나 정도 좀 되는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아서
당연히 어머니 또 한번 모시고 소고기집 가서 맛있게 소고기 한번 먹고요. 그 다음날 PSP 들고서 PSP 수리 및 점검도 받고, 그리고 갤럭시 탭 S2 배터리도 다른 서비스 지역점 가서 해보고, 그리고 돈을 좀 아껴 놓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9월 4일쯤 이제 또 두 번째 실업의 구직 활동이 인정이 되어서 구직 활동 비용으로 또다시 80여만 원을 또 받게 되면요, 그 돈을 가지고 합쳐서 최종적으로 제 전 재산을 합산을 해서요, 합정역에 있는 허수아비님 한테 가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좀 새로 마칠 겸 해서 한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솔직히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PSP 게임, 그거를 어떻게든 화면에 송출하거나 화면을 녹화본을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솔직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잘 돼서 제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돈을 좀 벌고 좀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유명한 혹시 유튜버나 혹시나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저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저와 좀 커넥션을 가지셔서 저를 좀 키워주신다면은 저는 좀 부지런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윤호의 갑자기 또 뒤에 가서 앞으로의 계획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윤호의 도전, 오늘은 리얼 버라이어티 브이로그로서 윤호의 구직활동 7월의 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 7일 과연 윤호는 구직활동한 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인정을 받고 28일분의 실업급여를 두 번째 2차적으로 받아서 방송활동에 있어서 연연해 하면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 최종적인 목적은 9월 4일 세 번째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을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컴퓨터를 최신스럽게 마치고 디아블로 3,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PC게임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디아블로 3 게임 방송이나 혹은 PSP를 고쳐서 PSP에 관련된 게임을 하는 것을 방송을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진짜 유튜브로서 뭐 많이 성공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00~300만원이라도 벌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예. 그러다가 진짜 아까 말했는 것처럼 뭐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는 그 순간이 닥친다면은 글쎄요, 좀 더 좋은 장비 사드리면서까지 하면서 저도 방송할 수 있는 안전빵이라는 걸 좀 겪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요, 솔직히 많이 두렵습니다. 과연 제가 7월 이 한 달여 동안 13일부터 28일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된 구직을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8월 7일쯤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발 제대로 잘 인정이 돼지고 저한테도 28일분이라고 하는 실업급여 뭐 100만원은 아니지만 대략 한 80여만원 받는 그 금액으로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좀 보탬이 돼주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둥바둥 하고는 윤호의 구직활동에 있어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윤호의 도전 리얼 버라이어티 브이로그로서 윤호의 구직활동 7월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모저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윤호의 도전 리얼 버라이어티 브이로그 구직활동 7월의 순간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